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다름 아닌 명태균 씨와의 통화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앞서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며 명 씨와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그런 명 씨에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매달리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논의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공천 개입은 아니었다, 명 씨와 통화도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 정도 해명으로 국민들의 참담함이 달래질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오늘도 저희 뉴스룸은 김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부르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치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로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경남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통화 한 달 뒤에 명 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걸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가 상당량 있다며 내용을 분석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를 지인에게 들려주면서 윤 대통령과 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대화 역시 함께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녹취에서 통화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옆에서 자신이 부탁한 공천을 처리 안 한 걸 문제 삼으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명 씨는 김 여사가 공천 외에도 장관 인사에도 관여했다고 말하는데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한 달 뒤에 지인에게 윤 대통령 육성을 들려주며 대화가 오간 배경과 관련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대화가 담긴 45초 분량의 녹취 파일을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부탁을 받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여사에게 곧바로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이었다는 겁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보호자와 관련해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두가 부인하고 나섰는데 오늘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네. 이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 나오기까지 3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육성이 공개되자 채 2시간이 안 돼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공개된 만큼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 내부적으로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해명으로 앞서 대통령실이 했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이 처음 냈던 이 공식 입장을 보면요. 경선 막바지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받은 뒤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에 대해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통화 시점 자체가 당선 이후, 그러니까 취임 하루 전인데다가 공천처럼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 이 첫 해명이 무너지게 된 셈입니다. 네. 이 사실 앞서서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횟수에 대해서도 2번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요. 추후에 최소 4번 이상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이라고 표기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을 당시 윤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은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고, 즉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실제로 무엇인가 한 것이 없고 또 사실상 덕담을 나눈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네. 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적도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한 만큼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거짓을 말했다라고 해명한 셈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을 허세라고 치부했던 이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허세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이런 거군요. 오늘 대통령실 이례적으로 입장문에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첨부를 했습니다.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 최근 이준석 의원이 올렸던 이 페이스북 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공천을 총괄했던 이들에게 공을 넘긴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이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할 거라면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네.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지도 몰랐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주장도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고 오늘 이게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저희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윤 대통령과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말을 또 바꿨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이 대화에 등장하는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제3자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입니다. JTBC는 어제 김 소장이 이런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자택 앞에서 만난 명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여태까지 말한 거지 그런 게 있냐고. 없죠. 그 녹취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잖아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통화 녹취 공개를 예고한 오늘 오전 9시. 소식을 들은 명 씨는 그럴 리가 없고 있다면 조작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하고 통화한 육성이 있다면 그거는 조작이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해요. JTBC 보도가 거짓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딱 그 JTBC가 어제 공개하는 거 보고 그럼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말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는 뭐 어떤 녹취인가요? 아니면 추가 텔레그램?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나는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 없어요. 오전 9시 30분 결국 명 씨와 윤 대통령 녹취는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녹음했고 윤 대통령과 대화 중간 내용은 녹음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물이 드러난 뒤에야 결국 인정한 겁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의 오락가락 해명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저희가 어제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명태균 씨는 저희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을 만난 명 씨는 이 녹취 자체가 없다면서 그런 증언을 한 김태열, 강혜경은 지금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간 녹취는 없다는 게 대외적인 입장이긴 했는데요. 저희에게 해명을 하면서는 다른 말도 했습니다. 명 씨 얘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지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런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아니 내가 그거를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그게. 공적 대화하면 기가 찰 건데요? 네, 공적 대화면 기가 찰 거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입당 전이고 여사와는 사적 대화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들은 녹취가 이 카톡 대화를 처음으로 명 씨가 공개한 날 저희에게 해명을 했던 건데요. 네. 그러자 이 대통령실이 해명이 나오자 저희에게 전화기에 공적 대화도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따져볼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오빠 전화 왔죠? 라는 말을 했다는 논란인데 명 씨가 여사가 이런 호칭은 평소에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명 씨는 줄곧 여사는 후보, 당선인이라고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증언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여사가 물어봐요. 네.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지금 상황이. 네, 오늘 공개된 녹취에서도 이렇게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이 공천 관련한 명 선생님의 요청을 왜 처리 안 하느냐 이 따지듯 물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빠란 호칭을 안 쓴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이 명 씨가 대통령실에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오늘 윤 대통령 육성은 타의로 공개가 됐어요. 네, 보수 진영에서 허풍쟁이라고 하자 이 첫 번째 카톡 실물을 내놨었고요. 이 강혜경 씨가 10월 21일 국감에 출석하자 두 번째로 텔레그램 실물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이 강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더 공개할 수 있으니 나에 대한 공격을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던 건데요. 그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건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단절했다 얘기는 가지 마. 너 살려줄게. 이건 내가 거기서 까먹으면 어찌 되겠어. 전면적이지. 네, 오늘 대통령 녹취에 대해서도 명 씨가 조작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 역시 용산에 나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 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